애매하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80개 업체는 서류에서 다 탈락시키는 거죠. 나쁜 표현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사장은 쉽다 채널에서 가장 핫한 인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박호영 이사님 모시고 자, 7월달 직접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네네.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조회를 해주셔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고요. 지금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 이제 이렇게 어떤 건지 기억 나시는지 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써 있듯이 뭐 직접 대출해주고 뭐 보증료 등 부대 비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중복 보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유동성 확보에 적합하다. 그리고 업력이 긴 업체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럼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기억하세요? 다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기억나시는 게 소진공. 소진공. 네. 소공인 특화자금. 네, 소공인 특화. 네, 그쵸. 제조업이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있고, 또 3년 이상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성장 촉진 자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생긴 온라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자금. 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제조업이신 분들은 크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종류가 한 가지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애매하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공인 특화 자금은 이제 제조업이 대상인데 직접 제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잠깐만. 10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네, 네네. 10인 넘어도 받을 수도 있다. 네네. 뭔가 예외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러고 물어보지 좀 마세요.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난 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나 임원들 네. 빠지고요. 그리고 연구소 보유기업들은 연구원들 빠지고요. 네. 네, 그런 것들 좀 차감하면 10인 미만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은 이제 120억 이하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120 이하도 이제 소기업이라 생각할 수 쉽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한 거는 최고가 매출액이 120억. 그러니까 제 생각 그런 거예요. 결국 120억도 최대 1억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20억 매출인데 대출 1억 받는 거는 네. 너무 이거 매출액이 1%밖에 안 그쵸.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10억 매출하시는 제조업들이 1억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업체에 신청을 해드렸는데, 거기는 매출이 한 10억인데 한 8천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또 이제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 시와 공단 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도소매업 40억인데 지금 평균 지급 금액이 한 4천만 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네,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라서 조금 더 자금적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서울이나 이쪽 근교에는 신청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풀은 한정돼 있으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친한 그 대학교 후배라서 물어봤더니만, 심사자가 오시더니만 100개 업체 중에서 자기가 실사 나온 업체가 20군데래요. 그러니까 80개 업체는 서류에서 다 탈락시키는 거죠. 까다로운 거네요. 네, 그래서 너무 만만히 받다가 네. 이거를 이제 받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네. 더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연간 한도로 운영된다 써 있는데,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는 있어요. 네. 한도 1억 한도 내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죠. 이제 매출이 작은데 큰 금을 계속 1억씩 뭐 신청 못 하더라도 조금씩은 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매출이 좀 크면 1억씩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신청해 볼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이걸로 뭐 이렇게 많은 게 바뀌진 않겠지만, 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그쵸. 계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서. 사실 한도가 작다고 볼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활용 가능 업체를 제가 좀 고민해봤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우리가 조금 높다고 이제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120억 이하인 제조업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매출이 한 60억 되는 회사예요. 사실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중소기업에서 네, 그죠. 60억이면. 근데 이거 이런 대출이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나오는데요? 한 많이 나오면 한 1억 나와요. 아휴 됐어요. 귀찮아. 보통 이런 반응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것 또한 의미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경 쓰는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이 이제 돼야지만 제조업으로 네.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탁가공업체 제조업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우리가 원재를 매입을 해서 우리의 명의로 제품을 이제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되면 네. 직접 제조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 공장 내 소유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만의 제조는 아니니까 네네. 남의 공장에 맡겨서 그렇죠. 만들어서 갖고 와서 내가 네. 로고 받고 팔면 내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나도 위탁가공 제조업이 돼서 네. 이런 자금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해서 업력 3년 이상이고 자동화 설비 도입 운영하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 많은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그 커피숍이나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 있는 네. 업체들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평균 매출액이 50억 이하 업체가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매출이 2, 3억인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네. 50억이 돼도 활용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매출이 한 40억, 막 50억 이렇게 되시면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보셨을 네네. 때 이런 자금들에 관심이 없나요? 일단 잘 모르세요. 그냥 네. 잘 모르는 상태이실 수는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고 알려드리면 반응이 어떠세요? 에게 그러죠. 근데 이사님은 왜 애기 하지 말고 관심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냥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네. 금리도 다른 것보다 낮고 보증료도 네. 없고. 네.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그러세요. 이제 뭐 4, 50억 정도 매출하는데 1억이면 도소매 사업자에서는 보통 그 물건값으로 해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거는 이제 보통 1년 거치하고 4년 동안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갚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1억은 애게 그러는데 갚을 때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죠. 그치 대출이라는 네. 게 받을 때는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와 네, 하지만 맞아요. 그거 진짜 갚으려면은 이거 신경 쓰이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매출이면 뭐 50억 대출 나오면 좋죠. 네. 근데 1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갚을 때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계획적으로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대출 그 조금 금리 높은 거를 네. 좀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대환할 수도 있고. 직접 대환은 안 되겠지만 네. 사업에 먼저 활용한 다음에 그렇게 대환할 방법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이런 대출을 받으면 요거는 사업 목적으로 쓰고 네. 내가 번 돈은 대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번 돈으로 대출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갚지 말고 그렇죠. 내가 번 돈 대출 갚고. 맞습니다. 그럼 나 뭘로 운영해? 1억 받은 거 있잖아 대출. 뭐 네. 5천만 원 받은 거 있잖아. 네. 요걸로 활용하면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여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조건이 3년이 넘어야겠지만 농수산물 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그럼요. 노량진 막 네, 이런 노량진이나 데 이게 지역별로 이제 네,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자동화 기계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선별하는 네. 기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중소기업이라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지 네. 이런 데만 말하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가보니까 양파만 하시거든요. 양파? 네, 양파 도매? 네네. 매출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감이 없네요. 아예. 네. 한 20억 넘게 나오신대요. 1년 매출이. 그러니까 양파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커피숍도 좋고 식당도 좋지만 네. 그 농수산물 시장에 그냥 거기에 이제 가게에서 네. 분류하는 그런 기계들만 이제 써 있는 게 도입 운영이나 도입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보통 그런 데들은 또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가 않으세요. 그쵸. 두세 명 정도밖에 없으시니까 네. 조건은 맞으시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생각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잘 활용을 안 하는 자금들이라서 네. 일단 뺐고 일단 제일 크게 활용하는 것들 먼저 해서 가져왔고요. 스마트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후배 회사가 스마트 자금을 이번에 신청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 소상공인인데 말 그대로 똑같아요. 상시근로 소득 미만에 매출액 50 이하. 근데 거기도 40억 정도여서 지금 저기 유형 3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네. 거길로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1억 주는 것도 좀 적어서 좀 그랬는데 네. 서류를 너무 많이 요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정도. 아니 뭐 돈 크게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네. 뭐 이렇게 서류를 많이 달래. 네.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뭐 40가지 정도를 준비하라 그랬다면 네. 40장이 아니라 네, 네. 40가지. 네, 가지요. 환장하죠. 거의 책 한 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제 광주에 있었을 때 연락을 받았는데 계속 이제 얘도 이제 짜증나게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받지 마 했는데 또 그건 아니고. 근데 오늘 막상 실에서 나와 보니까 먼저 이제 그분이 이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평균 4천만 원 나간다.
나왔는데 심사 오신 분께서 네. 말씀하시길 100개 업체가 넘는 업체에서 신청했는데 20% 안에 니네 회사가 들은 거고 그래서 나가긴 나갈 건데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평가를 해서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평균 4천이니까 알고는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게 친구는 짜증나겠다. 더 짜증나는 거죠. 1억도 짜증나는데 4천 평균? 네. 서류 준비 40까지? 바빠 죽겠는데 서류 다 준비했는데 그쵸. 노력 대비 조금 이제 네. 네. 그래서 이게 별로 인기가 없나? 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스마트 자금이 이제 이번에 올해 나왔잖아요. 네네. 다른 소공인 특화자금이나 그런 것들은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제조업들을 많이 활용하셨는데 스마트 자금은 지금 올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게 키오스크 있으면 대출해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히 이제 스마트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확실히 근데 막 매출이 막 40억, 50억 이런 분들은 매력이 없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카페 운영하시면서 연매출 뭐 그냥 1억 5천, 그죠. 2억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한도는 1억까지 일단 맞아요.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 굉장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닐까. 이거 맞아요.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이자 지금 스마트 자금이 제가 기억으로는 3.77%로 알고 있어요. 아 괜찮네. 네. 엄청 괜찮네요. 네.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지만 누가 저한테 3.7%의 돈 빌려준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분을 모실 겁니다. 1억이든 5천이든 뭐 얼마든 일단 있으면 좋은 거라서. 네. 그러니까 소공인들도 되게 종류가 이제 여러 업종이 있겠지만 뭐 매출에 이제 정말 이제 시장이나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네. 커피숍 하신 분들 매출 작겠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 쇼핑몰 하신 분들은 또 매출이 크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1억이 나온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출에 1억 5천인데 1억 받는 거는 아유. 엄청 큰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다 보면 수금이 바로바로 안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막 네. 45일 후에 네. 올 때도 뭐 이런 조건이 막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마중물 역할하는 자금을 쓰시기만 네. 하셔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게 이런 게 지금 보신 스마트 자금이나 네네. 성장 촉진 자금이나 네네. 소공인 특화 자금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신청을 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가 결정되기까지 네네.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보통 주로 이제 월 초에 이게 신청을 하거든요. 네. 월 초에 이제 일주일 정도 신청 기간씩 주는데 매달 있는 거예요? 거의 매달 있어요. 올해는 매달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이 또 나갈 때쯤에 7월달 접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첫 주에 이제 뭐 서류 넣고 다 넣고 해서 이제 신청하고 나면 보통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네. 6월 마지막 주. 그렇죠. 지난 주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서류 첨부하고 실사까지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금 집행까지는 이제 다음 그러니까 7월달에 시작되기 전에 7월 실제 이제 접수하기 전에 이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 뭐 서류 준비해가지고 한 달 만에 뭐 4, 5천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네. 본인 매출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대출액 한도가 한도가 1억이니까. 네. 근데 뭐 정책 자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네. 뭐 메인 디시만 먹고 살 수가 있나? 양배추도 좀 먹고 깍두기도 먹어야지. 깍두기 없으면 또 표현력이 아주. 단무지가 있어야 짜장면 맛이 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단무지 같은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상공인 공통사항으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소상공인 확인 자체는 이제 소기업 중에서 그 매출액 기준인 거죠. 네, 소상공인 이제 축조가 기업으로서 이제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점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했다거나 수출 실적 그리고 뭐 지재권 보시면 이제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디서 봤던 거랑? 네, 벤처. 그죠? 네. 그러니까 저런 가점들은 어딜 가든 간에 가점이기 때문에 저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활용할 만한 그런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력이 긴 업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7년 이하 업체는 좀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출 제한 대상 기준이거든요. 네. 한 개 기업 부채 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금인데 7년 이하 이 업체는 좀 봐줘요. 조금 더 여유롭게. 네네. 근데 아마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자들이 이제 저것 때문에 태클 겨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7년이 안 돼서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시면 네. 그 자금 활용할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럼 얘기하면 좀 받아들여지나요? 네. 실제 실제 저희 기업들이 그때 중진공 실적 500% 초과돼 가지고 네. 그때 이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7년 미만 업체이기 때문에 그 해당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다시 전화했더니 바로 이제 자금 지방이 됐어요. 아 진짜 이런 거 알아서 좀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해는 돼요. 거기도 돈이 없고 이제 빌릴 사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뭔가 걸러야 되니. 걸러긴 걸러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대표님들 모르시면 그냥 그렇게 걸러줄 수밖에 없는 나쁜 거네. 표현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신청하셔라. 그러다가 이제 또 7년 넘어가면 또 저거에 또 못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7년 지나버렸는데요. 뭐 또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네. 미리미리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다 보면 이런 기준을 다 모르실 확률이 높아요. 네. 뭐 사실 이사님이야 이게 본업이니까 잘하시는 거지. 네. 본업 이외에 다른 건 잘 모르실 수 있듯이 그렇죠. 그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대표님들 중에서도 이런 기준이 애매해서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박호영 이사님과 가볍게 또 통화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해도 네네. 될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